네, 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집입니다. 오늘은 한번 국뽕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의 집에서 살고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최고 수준의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주거 환경이 우수한 이유 첫 번째, 가스입니다. 요새 그 주방에 인덕션 많이 설치하시잖아요. 가스레인지 안 하시고 전기를 사용하는 인덕션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깨끗하고 뭐 열도 안 나고 불꽃이 직접 나오지 않아서 화재 위험도 없고 타이머 기능도 있어서 레시피대로 따라하기도 편하고 뭐 여러모로 장점이 있어서 인덕션이 조금 더 그 다음 세대에 좀 더 새로운 신식 그 가열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아는 지인분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부동산 중개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 캐나다에서는 오히려 이런 가스레인지가 있는 집들이 옵션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인덕션은 전기만 넣으면 되지만 가스레인지는 가스 배관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배관 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식당에서도 보면 인덕션으로 요리하는 식당은 거의 없죠. 대부분 이 불로 요리를 하는데 이 요리를 할 때도 이 화력이 높은 요리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인덕션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와트수를 높이고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스로 요리하는 게 훨씬 더 셉니다. 정말 내가 요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 요리에 가치를 투자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가스 배관 설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좀 돈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가스레인지가 있는 집을 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유가 없으면 그냥 전기로만, 하이라이트라고 하죠. 열선으로 해가지고 뜨겁게 해서 하는 아주 효율 낮은 그 방식으로 쓰는 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우리나라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주택, 땅속으로 다 도시가스 다 들어가 있고 다 가스 공급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풍요로운 인프라입니까? 해외에서 사시던 분들이 항상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잘 돼 있는 거, 대중교통, 그리고 의료보험, 그리고 인프라, 이 세 가지잖아요. 도로 잘 깔려 있고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거 잘 돼 있고 저렴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만 해도 전기요금 한 달에 막 5만 원 이상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보통 뭐 10,000원, 2만 원, 많아야 3만 원 그러잖아요. 전기요금 싸고 집을 짓는 공사를 할 때도 다른 공정들에 비해서 단가가 비싼 공정이 이런 뭔가 관이 들어가는 작업들입니다. 오하수 배관, 급수 배관, 그리고 전기 설비, 냉난방, 에어컨, 그리고 그 바닥 난방, 보일러 바닥 엑셀 파이프 까는 작업도 꽤 비싸고요. 그러니까 이런 파이프 작업들이 다 좀 고급 집들에 들어가는 사양들이에요. 배관이 길수록, 배관이 종류가 많아질수록, 설비가 많아질수록 그 집은 비싼 집이 됩니다. 대한민국 거주 환경을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바닥 보일러 다 들어가 있죠. 가스레인지 다 들어가죠. 뭐 수도, 전기 다 들어가죠. 거기에 이제 조금 내가 추가하면 에어컨도 들어가고 초고속 인터넷까지 들어가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주거 환경입니다. 그래서 요새 집 지으시는 분들 중에 주방에 아예 가스 배관을 안 넣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덕션만 놓고 가스 배관은 보일러실에만 넣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스 배관을 주방에도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스레인지의 이 화력을 이용한 요리를 할 때는 가스가 있으면 좋습니다. 아니면 그 보일러실 다용도실에 보조 가스레인지 주방을 만들어서 냄새나는 생선 요리라든지 오래 끓여야 되는 곰국이라든지 이렇게 가스가 필요할 때는 그쪽에서 따로 하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거랑 연관되는 건데 보일러입니다. 바닥 난방 보일러. 이것도 해외랑 비교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요. 해외 같은 경우는 난방 방식이 대부분 대류 방식이에요. 뜨거운 열풍을 가해서 그 공기가 데워주는. 장점이라면 효율이 좋고 금방 더워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속 그 나오는 부분만 덥고 위로 다 공기가 금방 차버린다는 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온풍기가 있어요. 온풍기가 있으면 그 머리 위만 뜨겁고 그 뜨거운 바람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죠. 그래서 발 밑은 항상 차갑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 보면 다 겨울에 신발 신고 있고 양말 신고 있고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바닥 속으로 온수가 흘러서 데워지기 때문에 양말을 벗고 있어도 발부터 따뜻해져서 또 그 더운 공기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따뜻한 온기가 내 온몸을 감싸 올라가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난방 방식이죠. 네, 편집하다가 더 좋은 사례가 생각나서 지금 추가 촬영합니다. 아내 이야기인데요. 아내가 어릴 때 일본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일본 주택에서 살았는데 일본 주택은 우리나라처럼 보일러 난방이 아니고 조그만한
겨울에 캠핑 갈 때 쓰시는 석유난로로 필요한 공간을 데우는 식입니다. 밥 먹을 때 주방에다가 그 난로를 둬서 주방 부엌만 데우고, 또 이제 저녁에 뭐 TV 볼 때는 거실에다가 그 난로를 갖다 놓고 자기가 있는 그 공간만 데우는 식으로 사용하는데요. 밤에 잘 때는 집 전체를 켜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춥게 자는데 아내가 겨울마다 항상 발가락에 동상이 걸렸었대요. 추워가지고. 겨울방학 때 아침에 일어나면은 늘 그 거실에 있는 코타츠, 이렇게 네모난 상에다가 이불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씌워놔가지고 그 안에서 따뜻하게 지내는 그런 난방이 있는데, 아침마다 그 코타츠 밑에서 따뜻하게 늦잠을 잤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그렇게 매해마다 발가락 동상에 걸렸었는데, 한국에 와서 생활한 뒤로는 매해 걸리던 동상이 사라졌습니다. 또 잘 때도 따뜻하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전통 난방 방식이 온돌에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온돌만큼은 정말 국뽕에 취해도 될 그런 난방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이라면은 이제 그 열 효율에선 떨어져요. 직접 사람 몸에 더운 온기를 주는 게 아니라 바닥을 뜨겁게 데워서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복사 난방 방식이기 때문에 바닥을 많이 데우고 그만큼 사람에게 직접 오는 건 떨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뜨거워지지 않고 한참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바꿔 말하면은 대류 방식은 금방 더워졌다가 금방 차가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네, 온도가. 근데 보일러는 이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 폭이 얘랑 사람의 몸이 어떤 게 더 쾌적하다고 느끼겠어요? 당연히 이게 사람이 더 편안하고 좋다라고 몸이 느끼는 거죠. 또 단점이라면은 효율이 떨어지는 만큼 그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 사람들, 그 뜨거운 중동에서 이 흰옷으로 다 두르고 있어도 덥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뭐 카타르 월드컵 뭐 경기장 내에 에어컨을 쏜다, 뭐 그런 얘기 들을 때 보면 오일머니가 세긴 세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에너지를 낭비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 겨울철 모습이 그럴 것 같아요. 집안에서 반팔 반바지 입고 있고, 똑같 반대잖아요. 중동에 여름에 긴팔 입는 것처럼 이 추운 겨울에 반팔 반바지 입고 맨발로 집안에서 다녀도 저 사람들은 덥다고 창문 열고 보일러를 엄청 떼는 거예요. 그거는 여름에 에어컨 진짜 추울 정도 떼는 것처럼 보일러를 난방을 그렇게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겨울철 난방 소비량, 연료 소비량 아마 우리나라가 순위권 안에 들지 않을까 한번 생각도 듭니다. 가스 배관, 그리고 보일러, 가스 배관들이 들어오니까 또 보일러가 되겠죠. 네, 가스 배관, 가스 보일러, 온돌 난방 방식. 이거는 정말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좋은 환경을 이미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이제 아쉬운 점, 우리나라 주거 환경 중에서 좀 바꾸고 싶은 점이 하나 있다면 저는 화장실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화장실이 아직 습식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들은 화장실도 다 건식으로 쓰고 화장실에 물을 이렇게 사방팔방 뿌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샤워실 내에서만 샤워하고 변기도 마루 위에 올라와 있고 세면대도 그냥 그 똑같은 거실과 이어져 있는 바닥으로 세면대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손만 씻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슬리퍼를 신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습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이제 청소할 때 물 청소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어 좋다. 그게 이제 큰 장점인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단점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집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왜냐면 습기가 엄청나거든요. 그 물을 그렇게 뿌리고 물을 많이 쓰는 곳은 습기가 많기 때문에 화장실은 곰팡이 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어둡고 창문, 대부분의 아파트나 주택에서는 창문이 없잖아요. 환풍기 하나에만 그 의지를 하고 있는데 환풍기 그마저도 환풍기도 안 틀고 문을 꽉 닫아놓고 하면 곰팡이 생기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또 습기가 많으면 건물이 쉽게 빠르게 노화되기 때문에 세면대랑 변기는 따로 이렇게 있고 욕조나 샤워 부스만 이렇게 물을 쓸 수 있는 형태로 해놓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블로그인가 어디 책에서 봤던 글인데 우리나라가 부엌은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지만 아직 화장실은 끌고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부엌도 지금 우리가 쓰는 화장실처럼 신발을 벗고 따로 가야 되는 공간이었잖아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요리를 하고 하는 부분이 난방과 조리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부엌은 집 안으로 들어왔죠. 싱크대가 있고 또 가스레인지가 있고
만약에 요즘 시대에 난 싱크대 청소 이거 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냥 그 싱크대 밖에 있으면 좋겠어. 마치 화장실, 지금 화장실처럼 나는 물로 그냥 시원하게 청소해버리고 마는 게 낫지. 이 부엌 집 안에 있으니까 난 너무 이거는 불편해. 청소하기도 너무 불편해. 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곰팡이 문제, 또 방수 맨날 깨져서 아랫집에 물 샌다. 이런 게 계속 발생하는 거 보면은 빨리 화장실도 저는 건식으로 들어오는 주거 문화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설계를 한다면 일본 주택의 화장실 설계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일본 주택은 대부분 변기는 따로 돼 있고요. 세면대와 세탁실이 같이 있습니다. 보통은. 네. 그리고 그 옆에 욕조라든지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화장실 공간이 3개로 나눠져 있어서 아침에 바쁠 때 누가 만약에 볼일을 봐도 씻을 수 있고, 동시에 한 명은 세수하고 한 명은 머리 감고 한 명은 볼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나라는 한 명이 화장실 들어가 있으면 다른 한 명은 화장실 못 쓰잖아요. 다른 화장실을 쓰던가 해야 되는데, 세면대에서는 손 씻고 목욕하러 들어가기 전에 옷을 벗어서 바로 세탁기에 넣어버리고, 샤워를 하고 나오면은 거기서 새로운 옷을 또 갈아입고 나가면 되고, 내가 변기에서 큰일을 봐도 우리나라식 습식 화장실이라면 바로 다음 사람이 화장실 들어오면은 그 냄새 나잖아요. 그러면 서로 민망하고 좀 이따 들어가 막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상관이 없죠. 나는 그쪽에서 볼일 따로 보고 씻을 사람은 씻고, 훨씬 더 합리적으로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구조가 아닐까, 설계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국뽕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주거 환경이 이만큼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 있구나, 자부심을 가지시고 가스레인지 쓰실 때마다, 보일러 트실 때마다 국뽕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재밌고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